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들? 거의 뭐 이제 멤버들이 거의 뭐 유망주님 사랑 없이 인사이트 엄청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서울중앙지법에 조정길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느라고 좀 많이 늦었습니다. 버스를 교대에서 한 10분인가 20분에 탔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거의 7시 40분? 깜짝 놀라게 너무 늦어져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오늘 조정길은 왜 갔었냐면 저희가 부산에 있는 부산 송도역에 있는 지분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그 물건이 이제 매각을 하기 위해서 협상 중이에요. 그것 때문에 갔다 오게 됐고 만약에 계획대로 9월달에 협상이 된다면 저희가 지분 물건을 어떤 건지 보여드릴까요? 부산에 여기 송도 해수욕장, 여기 송도 해수욕장 있거든요. 여기 송도 해수욕장에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송도호텔 메인센터인데 여기 있는 이 모아 모텔이라고 있거든요. 모아 모텔 바로 송도 해수욕장을 바로 끼고 있는, 물론 부산에서 송도 해수욕장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긴 하지만 끼고 있는데 여기를 지분으로 4억대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지금 가져오던가 팔던가 하려고 하는데 전체 이 모아모텔 자체가 지금 한 190억 정도에 매각되는 걸로 얘기되고 있어서 매각이 되면 저희가 4억대 받았고 한 190억 정도에 매각되면 저희가 7억 초반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협의가 돼서 1년 딱 지나서 7억 정도에 팔면 그냥 큰 스트레스 안 받고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건데 팔리게 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크래시님 제발 하시는데 공투자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발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면 최근에 있었던 오늘 불허가 사건 하나 가르쳐 드릴 거고요. 이 불허가 사건은 아마 경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경매 투자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선을 넘나들었던, 천당에서 지옥을 갔다가 다시 현생으로 돌아왔던 이야기를 하나 가르쳐드리고, 최근에 낙찰됐던 제가 물파스에서도 추천했었던 별표 4개짜리 위주로 투자 매각 사례를 보고 최근에 투자 트렌드와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채팅창에서 여러분들 엄청 활발히 해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신다 그러면 뭐 또 모르죠. 뭐 물건 한두 개 정도는 또 얘기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 물건 보이십니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천 비치 느그사장 남철동 설대 내가 뭐 내 사장이나 거기에 남천동에 있는 12평짜리 6억 4천만원짜리가 5억 1천만원에 유찰되고 4억 1천만원에 유찰됐는데 1등이 5억 8백만원, 차순위가 4억 2천만원에 낙찰됐는데 불허가를 받은 물건이에요. 자, 일단 거두절미하고 물건을 보면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에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고,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남천동 남익비치 아파트 되겠습니다. 워낙 부산에서 뭐 유명하죠. 부산 진짜 좋아하시는 오늘 날씨 맑은님 저 부산 좋아하죠. 왜 좋아하느냐? 투자하기 딱 좋거든.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투자 금액대가 4억에서 10억, 9억 정도가 제일 적당해요. 투자금 대비 내가 세팅할 수 있는 금액 대비 대출 대비 수익금이 가장 좋은 구간이 제가 볼 때는 4억에서 9억대거든요. 그렇다 보니 서울 물건보다는 제가 경기도권 위주로 하는 거고,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대전, 세종, 경기권 그리고 부산 정도가 가장 이 딱 적정한 섹터 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산 물건은 가장 많이 보게 돼요. 어쨌든 남천동 여기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예요. 자, 여러분들 이 물건 받다 쳐요. 근데 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이 저녁에 하루 전날에 본 거야. 하루 전날에 41.52. 그런데 한국주택도시공사에 9,500이 있는데 뭐 이건 그렇다 치고, 이거는 뭐 인수되는 걸 떠나서 특별한 거 없었고, 이 물건을 보면 41.52가 이걸 거예요. 이거구나. 52 하면 가장 최근에 거래가 있어요. 여러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얼마 봐요? 5억 9천에 팔렸어. 5억 9천. 나와있는 최저 매물의 가격은 얼마다? 5억 6천이에요. 5억 6천. 이걸 그 전날 보고 이거다 해서 쑥 들어갔지. 얼마에 낙찰했어요? 5억 800만원에 낙찰했어. 라벤더님 1,100원 고마워요. 그래요? 좋아. 이런 라벤더님 좋아하세요. 1,100원이 아니고 5억 800만 낙찰 받은 거야. 그런데 차순위랑 가격이
8천만 원 가까이 차이 나요. 8천만 원. 싸늘한 거죠. 아까 저기 보니까 누가 그 말씀을 감독님도 이 물건 입찰하려고 했었어요. 이거 관심 있었던 분들 또는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남천동은 재개발로 유명한 거잖아요. 부산에서 1등이니까. 여기에 재개발 물건을 받았는데 이 소유자가 정성자 씨가 다물권자예요. 다물권자가 뭔지 아세요? 다물권자?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내가 주택이 쉽게 생각하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3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내 주택을 다시 받겠죠. 근데 다물권자는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건은 다물권자 물건이었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리고 낙찰 받고 나서 조합사무실을 갔더니만 하는 말이 조합사무실에서도 100% 확답을 할 수 없다. 일단은 다물권자라서 내가 보상 이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클레임을 걸고 조합원들이 동의를 해주면 물건을 줄 때도 있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등골이 싸늘해지는 거지.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프로가를 어떻게 받았느냐. 물론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일단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최악으로 되면 가져가도 되긴 해요. 가져가도 되면 현금 보상을 받는데 여기서 한 가지. 현금 청산은 언제 받을까요? 현금 청산은 관리 처분인가가 나면 받거든요. 근데 관리 처분까지 나려면 이 물건은 엄청 오래 걸리겠죠. 최소 5년, 8년. 그럼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좀 안 맞긴 해요. 그러다 보니 일단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불허가 넣자라고 했어요. 불허가를 넣자고 해서 어떻게 썼냐면 이게 불허가 신청서예요. 제가 원래는 이분한테 제안을 어떻게 했냐면 불허가 신청서를 일단 당신이 한번 써라. 제가 불허가를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포맷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줄라다가 먼저 한번 써보고 내가 부족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줄 테니 그때 업데이트를 하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잘 썼어.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공유할 필요는 없었는데 자 이렇게 했어요. 허가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인은 낙찰을 받았는데 감정평가 및 집행관 현황조사서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해서 채무자 겸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재건축 산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 시행을 득했다. 하지만 해당 정비구역 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다물권자이다 라는 얘기고 만약에 분연 신청을 못하게 되면 현금 청산이 되고 현금 청산은 신청인이 기대했던 부동산 가치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고 방문을 해보니까 최고가 매수인이 내 신분으로는 현재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초안을 쓰기 전에 이거는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자, 이게 다른 경매 사건과의 비교가 뭐냐면 법원에서는 우리가 이게 불허가를 해주려면 근거가 항상 있어야 되고 그 근거를 할 때 제가 지금까지 불허가 이게 넣은 것 중에 제일 잘 먹히는 게 이거예요. 다른 법원에서는 다른 경매 사건에서는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 여기는 안 나왔잖아. 그러니 불허가 신청을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이 물건에는 이게 없어요. 여기는 비고란에 다물권자로서 어쩌고 저쩌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아니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전 신청서에 이게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이런 물건들 여러분들도 기억해보면 검색해보다가 뭐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니 많이 그런 말 있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그걸 보고 그건 당신이 찾아서 첨부를 해라 라고 했더니만 부산 거, 수원 거, 인천 거 이렇게 다 있다라고 한 거고 요거는 일반적인 그래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 불허가 사유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불허가를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허가 신청을 하오니 제발 부탁한다 이렇게 썼어요. 어때 보여요? 이렇게 썼길래 일단은 초안은 그래 생각대로 잘 썼다 이렇게 하고 나서 했는데 우리가 소송할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런 조금 전에 봤던 그 판례라든지 그런 매각 물건 명세 뭐 어떤 사건에는 표시 있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 조서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좋지 않다. 그냥 만약에 매각 물건 명세에서 있으면 그 사진들을 다 따와가지고 첨부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첨부를 하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게 수정된 버전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들을
그냥 글로서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해당되는 거를 보는 사람이 읽기 편하게 캡처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사진 파일이 안 들어간 이렇게. 아까는 타경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캡처를 다 떠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캡처를 떠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캡처를 떠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꼭 넣어줘야, 그리고 정비서 찾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넣어줘야, 그럼 보면 딱 누가 봐도 그렇지, 다른 법원에서는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는 안 됐네라고 인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오늘 불허가 처리를 받았습니다. 불허가 처리를 받아가지고 다행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래서 불허가 사례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긴 해요. 이렇게 잘 찾아내면 그 흠결을 찾아내서 하는 건데, 뭐랄까, 이것도 그 시나리오를 잘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죠? 또 그리고 예전에 예전에 또 친구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린생활 시설 낙찰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시세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그럴 때 뒤에 땅이 살짝 물려 있는데 그거 가지고 법정지상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불허가 받은 사건도 있고, 어쨌든 불허가를 이렇게 받긴 하는데요. 대신 되게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있긴 해요. 제가 불허가 사건 중에 예전에 저희 스터디하는 멤버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인천 지법 앞에 있는 상가 근린시설이었는데 몇 개 층별로 경매로 나온 거야. 근데 2층 물건을 잘못 받았어. 좀 높게 받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불허가 신청을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뭘 했냐면, 예전에 사람들 그걸 정말 많이 썼거든요. 유치권 신고서를 넣는 거예요. 유치권 신고서를 넣었어요. 거짓말로 넣은 거지. 넣었는데 그 채무자가 빡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보낸 사람한테 찾아내가지고 당신이 그 허위 유치권 신고서 넣었지? 막 따져가지고 약간 이 사람이 자백 비스무리한 걸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형사로 넘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허가 못 받고 막 협의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만약에 여러분들 가끔 보면 그 유치권으로 그 불허가 신청 넣는 경우가 가끔 보면 있긴 있는데, 그럴 때는 진짜 좀 조심해야 돼요.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일단 그렇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최근에 저희 물펄스에서 낙찰됐던 사례를 보고 최근의 분위기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저희 물펄스에서 물건 조사 파이트발리코 스터디에서 허스키님이 며칠 전에 그 팀에서 2개나 받은 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받았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대전에 있는 장대 프로지오 물건을 2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됐습니다. 수기지에서 받은 건데 실평수 38평이고요 103동 904호 물건 7억 3천만원짜리가 5억 1천만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전 장대동 프로지오 물건이고요. 이렇게 보면 아파트인데 층수는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904호 물건이고, 일단 일반적인 평수고, 전자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보면 여기 유성 여기에 초등학교 유치원도 있고 아파트 단지 있고, 몇 세대야 이게? 560세대 되니까 세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고 유동화는 되진 않네요. 거두절미하고 시세를 보면 128이니까 128이 164제곱미터고 49평형이고, 이 단지에서 49평형이 몇 개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면 110세대 있고 35평이 390세대 57평형이 58세대밖에 안 되긴 하네요. 그러면 49평 정도면 이 단지에서 아주 적정하게 인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됐던 가격을 보면 19년도에 4억 2천 하다가 가장 고점일 때 7억 5천까지 왔다가 바닥을 찍고 가장 최근에 6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올 초에 6억 원. 나와 있는 매물은 얼마에 나와 있느냐 봅시다. 저층이 6억 5천? 다 저층이 6억 7천? 6억 3천 정도 돼 보이는데, 1억 싸게 받았는데요? 나 순간 내심 보면서 약간 까먹어가지고, 나 너무 높게 받았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야, 1억 싸게 받았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여러분 디스 하고 싶잖아. 남 잘 되는 꼴은 우리 못 보지.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니까 한번 디스 거리를 찾아봅시다. 57평은
얼마까지 7억 5천까지 거래가 됐었는데 실거래가 없고 49평은 이게 거래 절벽 이게 있으니까 그래 쉽지 않을 거예요. 있는데 59평은 매물이 8억 이것보다 작은 평수인 14평 작은 게 4억 9천 14평 정이 4억 9천 손해볼 일은 없겠다 그죠? 그러면 6억 정도 6억 초반이 적정한 가격으로 보여지긴 하네요. 적정한 가격으로 보여지고 매매 시세가 KB 시세가 그래도 한 6억 8, 9천 정도 되는 걸로 보니 와우 대출 잘 나오겠다. 대출이 거의 90% 가까이 나오겠는데요. 동호수라도 안 좋아라. 103동 아이씨 동호수도 좋잖아. 13층 아파트에 9층 904호 에이씨 좋은데요?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물건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자 이 물건 보고 디스하고 싶으신 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자 디스 거리를 찾아볼까요? 세대수가 너무 작아. 560세대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실거래 별로 없었잖아. 안 팔릴 거야. 망해라 이럴 건데 그렇겠죠. 이렇게 좀 세대수가 적은 만큼 실거래가 적은 만큼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여기서 감히 만약에 이게 실거래가 엄청 많았다면 낙찰가가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 역시도 제가 볼 때는 적금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내하고 베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KB시스 자체가 6억 9천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는 대출도 굉장히 잘 나와서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달라지냐면 이렇게 받으면 내가 가져간다고 세팅을 할 때 선순위 전세 세팅도 할 수 있겠지만 선순위 전세 세팅이 아닌 월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월세도 굉장히 좋은 물건으로 보여지고 특히 5억대 물건 이렇게 하면 웬만한 직장인들도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낙찰받은 물건도 대출을 알아보는데 어떤 조건으로 하냐면 제가 일단은 대출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그리고 제가 그 선순위 세팅을 할 수도 있어서 대출금을 갚을 수도 있다라고 하니 알아봐 준 건 지금까지 제가 알아봐 주신 것 중에 제일 좋았던 조건은 3개월 뒤에 중도가 없고 근데 그거는 낙찰가 대비 80% 해주고 3개월 뒤에 중도가 없는데 낙찰가 대비 80%를 이율이 4%인가? 3.8%인가 해주고 나머지 한 10% 정도를 후순위 이율 8%짜리를 해가지고 중도 상환 수수료 7천만 원인가를 2순위를 신용으로 다시 뽑아주는 거예요. 신용으로. 그러면 결국 내 입장에서는 대출이 거의 90% 가까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후순위로 7천만 원 정도는 8%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가져갈 게 아니고 다시 상환을 할 거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는 두 개를 합치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상품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신탁을 해야 된다, 매매사업자에서 사업자 대출을 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이렇게 선순위와 신용대출을 끼워서 세팅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거 잘 받으신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물건 잠깐만요. 두 번째 물건은 부산 LG 메트로시티 물건인데요. 이거는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또 디스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653. 자,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LG 메트로시티 1501호 물건이고요. 59평입니다. 사람 살기 딱 적당한 59평. 분양평수 한 70평 되겠죠. 감정가 9억짜리가 9억 3천만 원짜리가 7억 4천에 유찰되고 5억 9,500에 시작되는데 무려 7억 3천에 서울 관악구에서 부산까지 내려와서 낙찰을 받았어요. 야 차순이랑 5천만원 차이 5천만원 이 시간에 떡이 와 근데 이거는 일단 내 느낌은 조금 공격적이었다 보여. 일단 내 시세는 못 봤지만 공격적으로 보인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딱 봤을 때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런 물건을 딱 봤을 때 무슨 센스가 있어야 되냐면 7억을 살짝 넘기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센스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앞단위 숫자 바뀌는 거에 조금 사람들이 좀 민감해요. 그리고 최저가에서 1억 이상 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 물론 매매 가격으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은 최저 유찰 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1억을 놓게 쓴다, 2억을 놓게 쓴다, 또는 앞 단위 숫자가 바뀐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물건 딱 봤을 때 7자를 넘기면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12, 13명 들어오면 분명히 10명은
7억 이하일 것이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일단 평수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빠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구조를 보면 볼 게 없죠. 판상형 아파트의 구조 따위는 볼 게 없다. 임장 가서 제발 집 초인종 누리지 마라, 할 말이 없어요.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볼 필요도 없고. 위치를 봅시다. 위치를 보면 LG 용호동 여기 남천동 있지. 노상 남천동 바로 밑에 있는 데네요. 자, 요렇게. 자, 여기 있는 단지인데 127동 여기네요. 1501호. 뷰는 안 나오네요. 여기. 야, 근데 여기는 희한하게 지어놨다, 그죠? 요즘 짓는 아파트는 이렇게 평수가 큰 거 있죠. 평수가 큰 것들이 뷰 나오는데 짓는데, 여기는 뒤에다 처박아놨네요. 그죠? 처박아놨다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처박아놓은 건데, 분포, 이름이 희한하다, 그죠? 분포 초등학교, 분포 중학교, 분포 고등학교, 학교들의 분포가 아주 골고루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런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권리 분석을 보면 소유자 점유고, 오케이 FNI 대부가 10억인데, 일단 유동화 전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NPL 접근 가능한데 유동화 전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요즘 같은 시기에 딱 할 수 있는 NPL로 채권을 사오는. 안 판다고 했어요, 맥스마이즈님? 왜 안 판다고 하던가요? 얘네가 안 팔지 않을 건데, 금액이 맞으면 팔 건데, 혹시 안 판다는 이유가 있던가요? 웬만하면 팔 건데 왜 안 판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시세를 봅시다. 일단 72평이 와우, 2000년도에 7억 5백이요. 7억 5백. 근데 여기 뭐예요? 장대 높이뛰기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 빡 올라내요. 빡. 10억 5천. 거래가 없다가 보자. 가장 최근에 9억 4천, 9억 1,500 나와 있는 매물은 72평. 9억 5천 있는데 9억 5천. 9억 아까 얼마 받았지? 7억대 받았던 것 같은데? 7억 3천. 차순위는 5천만 원 차이인데, 그러니까 7억 3천 가까이 썼구나. 꼭 받고 싶어가지고. 92평 얼마? 92평이 10이요. 69평이 9억 1천. 일단은 92평이 94세대? 오, 엄청 많은데요? 92평이 94세대? 구조 한번 봅시다. 구조. 와, 나 그냥 개인적으로 진짜 92평 있는데 살아보고 싶다. 너무 좋지 않아요? 방이 5개야. 와, 진짜 수리하면 예쁘겠다. 수리 딱 하면 진짜 예쁘겠다. 여러분들 저에게 거시기 맡겨주시면 콘테리어로 바가지 제대로 씌워가지고 대신 제대로 비싸게 고급지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콘테리어 신청해 주시면 저의 센스를 다 동원해서 바가지 많이 안 세우고 조금만 씌울게요. 적당히 눈탱이 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만 눈탱이 씌울 테니까 맡겨주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예쁘겠다. 72평 방 5개인데 72도 방 5개. 와, 좋네. 진짜 좋다, 그죠? 와, 너무 좋다. 진짜 이런 집 사고 싶다. 이런 집 수리해 사고 싶다, 그죠? 이거 딱 들어오면 여기 딱 뭐야 이게? 뭐 수납하는 데인가 봐요, 그죠? 여기 뭐지? 옷방이고 침실. 좋네요. 좋네. 69평도, 근데 72평이 또 49세대, 69평이 144세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역시 우리 물파스 요원들 잘하고 있구만. 물파스 요원들 잘하고 있어. 이게 투자할 때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 실전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실전반 수업하는 거 같네. 상대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상대적 대응. 그래서 예를 들어 70평 되면 엄청 큰 거죠, 72평이. 그런데 딱 봤을 때 일반 초보들은 보기에는 평수가 엄청 커 보이지만, 이 단지 내에서는 정말 큰 평수도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평당, 이거는 커먼 센스로 평당 대형 기준, 평당 1,000만 원 이하는 인식이 안 좋고,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50평인데 5억 언더야. 그러면 대형인데 인식이 안 좋은 거고, 50평인데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 그럼 대형에 대한 인식이 좋을 거예요. 통상 그래요, 통상. 그래서 지금 물건 보면 72평인데 감정가 9억이 넘잖아요. 1,000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단지 내에서는 그래도 대형 평수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평수일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가고 싶기도 하고, 여기에 더 큰 평수도 있기 때문에 70평형이 절대적인 대형으로, 무조건 부담스러운 평형으로 인식이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지금 부산의 분위기가 그닥 좋진 않습니다. 그닥 좋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요즘에 학생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얘기 하잖아요. 팔콘님 요즘에 경매 낙찰 받기 힘들어요. 작년에는 낙찰가가 좋았어요.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고 싶지. 작년의 분위기 어땠을 것 같냐고. 작년에 과연 이 가격에 여러분들 입찰할 수 있었을 것 같냐고. 그렇게 따지면 결국엔 마찬가지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를 본다면 물론 시간이 지나서 부산에 지금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 핵심 요지는 아직 2에서 5년 이내에는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자, 일단 저희 물건 추천 스터디에서 대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하루에 2개 받았던 물건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요즘에 트렌드는 아직 2회 유찰하는 물건 속에서도 기회는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경매에서 가장 경쟁률이 심하고 수익률이 낮은 시기는 언제? 내가 입찰할 때. 잊지 마세요. 내가 입찰하는 물건에만 경쟁이 심한겨. 그래요님 질문이 부산 쪽에 물건이 안 팔리는데 싸게 팔고 서울로 와야 할까요? 그래요 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4141 그래요님. 근데 그건 뭐 모르겠어. 그 누구도 모르죠. 지금 부산 물건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는지, 얼마에 매입해서 얼마에 팔려고 하는지, 서울에 어떤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지인데 뭐라고요? 신건인데 7명? 4141? 제가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님 만났었거든요. 이거 와우, 이야, 서울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구만. 신건인데 여러분 25평인데요 야, 이 온도차가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나. 이야, 9억 5,400 감정가 신건인데 100%를 넘겼어요. 와, 야, 미쳤다. 이게 요즘의 서울의 분위기인가요? 이야, 100%를 넘겼다고. 이야. 일단 여러분들 입찰 가격 딱 보잖아요. 저는 100%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초보다. 입찰 가격 자체가 둘 다 초보다. 이게 뭐고 입찰 가격이 이게 2등한 사람 나와. 이럴 거면 10억 쓰지. 뭐 탄다고 9999 써요. 9999를 이기는 게 여기서 1,000원만 더 쓰면 이긴다니까. 어쨌든 이게 몇 평이더라? 84잖아요. 84? 대충 다 비슷할 거예요. 최근에 거래된 게 10억 5천. 이걸로 딱 봤을 때 거래된 가격은 10억 5천, 10억 8천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매매되는 가격 나와 있는 게 저층이 10억 5천이고 중간층 기준으로 11억? 그래, 11억에 쳐. 실거주 입장에서. 근데 저는 봤는데 내가 굳이 무조건적으로 여기 서울에 들어가서 이 단지에서 꼭 살아야겠다? 꼭 그런 거 아니면 꼭 저 가격에 받아야 될까요? 왜냐면 첫 번째 감정가격보다 약간 높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일단 탁 막혀요. 생각보다 5천만에서 1억 정도 더 들어가고, 굳이 저거를 저 가격에 요즘 저게 싸게 받은 거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요니? 갓동대문? 신건이라서 그나마 싸게 받았다? 근데 제가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한 가지 투자할 때 생각 잘 해야 될 게, 지금 여러분들 댓글창에 쓰고 막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 잘 해야 될 게, 이 절대적 금액으로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물건을 바라볼 때 절대적인 가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10억짜리가 11억, 12억짜리가 송도에서는 좀 비싼 편이야. 인천에서는 비싸. 서울에서는 안 비싸다니까. 그걸 알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이런 신축 아파트 10억짜리 들어온다, 그럼 인천에 있는 4억대, 5억대 아파트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고선 이 낙찰 결과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생각에 10억짜리인데 저 정도 낙찰 받은 게 엄청 불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근데 나는 그래 보이지 않는다. 그냥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뭐 엄청 불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순간 그 다음 액션이 달라지고 접근 방향이 달라져요. 경매는 올바른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행위에 대한 분석 자체를 잘 못해버리면 이상해진다니까. 좀 고품격 부동산 채널 같다 그죠? 뭔가 조금 있어 보였어. 빈스 한번 봐주지 뭐. 여러분들 지금 고품격 부동산 투자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채널에 파이트 발코니 부동산 파일럿 파이트 발코니 여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빈스님께서 가격 괜찮게 받아간 것 같은데 봐주세요. 저는 주택수 때문에 포기한 물건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답심리 좋습니다. 좀 전에 거는 재밌네요. 100%를 넘겼는데 이거는
2회 유찰되고 최저가 있는데 9억 2천만 원이 낙찰이 됐어요. 질문해주신 동대문구에 있는 레미안 알파인 아파트 801호고요. 34평인데 11억짜리가 9억에 유찰되고 7억 2,300인데 9억 2,100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된다? 저는 나의 게으름을 탓해야 된다. 여러분들 연봉 얼마예요? 한 달에 2천만 원 돼요? 1년에 한 2, 3억 돼요? 내가 한 달만 발빠르게 움직였으면 딱 한 번의 노력으로 1,700만 원이 나오는데 2회차 최저가 갔으면 1,700만 원. 여러분 1,700만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써봐요. 얼마나 행복한데. 이거 진짜 만약에 내가 아직 시즌 안 봤지만 이런 거 보면 이 정도 9억 1,800이 뭐하는 짓이요. 물건을 보면 여러분 구조가 이렇습니다. 좋아. 구조는 딱 판상형 구조의 위치를 보면 레미안 알파인, 야, 아파트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팔리는 거를 1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요. 고민 1도 할 필요 없고, 이 아파트 많잖아. 가격만 맞으면 팔린다. 제발 이런 데 가서 학교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거 알려고 하지 마요. 제발 좀. 알겠죠?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아주 우아하게 부동산 가서 노가리 깔다가 나온다. 노가리 깔다. 너무 없어 보인다. 부동산 가서 담화를 나누다가 가까이 있는 커피숍 가서 커피 한잔 먹고 나온다 라는 거고, 102동 801호. 야, 이 물건 진짜 좋다죠. 여기 특히 이동들 이렇게 뷰가 나올 거잖아요. 답신이 공원이 나오면서 시티뷰 나올 거잖아요. 오, 8층 정도면 산이 있잖아요. 이 정도 산에서 8층은 공원이 약간 정원처럼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좋아 봅니다. 일단은 느낌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물건을 한 가지 더 얘기했는데, 물건을 주거용 물건 보잖아요. 근데 저의 패턴이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물건은 나와 있는 매물보다 팔리는 가격을 1,000, 2,000을 싸게 보고요. 층향이 좋으면 여러분도 그러나? 그냥 그 가격 그대로 봐요. 층향이 좋으니까 이 가격을 팔 수 있어 라고 베팅하고 들어가거든요. 일단 거두설미하고, 그러면 권리분석상 문제를 보면 대부 회사가 500만원. 이거는 왜 설정됐는지 알죠? 채팅창에서 모르는 사람 있으면 좀 가르쳐줘요. 이거 뭐 소액임차 보증금 때문에 설정하는 거고. 농협 3억 9천 3억 4천 K 드래곤 대부. 이름 희한하다. 9억 10억인데 이것도 NPL로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억 2천이라서 안 됐겠구나. 6억 8억 9억 안 됐겠네요. 채권이 안 쌓여 있어서 안 됐겠네요. 채권이 안 됐을 것 같고. 시세를 볼까요? 몇 평이야? 114. 여기 이거는 114. 114가 근데 몇 세대나 있을까요? 79세대. 뭐 세대 적지 않네요. 와, 거래가 야, 이 재밌어 보이는데요. 8억 하다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단 한 건도. 79세대인데 이렇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33평은 가장 최근에 7억 7천 8억, 32평형이 8억 3천, 8억 5천, 8억 2천치니까 42평이 산술적으로 하면 9억 얼마가 매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9억 얼마가 매가가 나와야 되고, 정상적이면 이 평당 9억 내가 볼 때는 9억 5천 정도. 매물은 10억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맞춰볼게요. 11억에 나와 있나? 맞지? 맞췄다. 맞췄어. 정확히 맞췄죠. 10억. 저층인데 10억, 중간층은 3층부터는 11억. 10억. 와, 이야, 이 물건, 만만치 않은데요. 와, 살기 좋은 곳이라 매물이 적다. 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거래가 없을 수 있나? 네이버에 안 올라온 매물 9.5억 있고, 화면 공유 지금 됐는데? 안 됐어요? 이게 지금 채팅창이랑 화면이랑 약간 딜레이가 있어서 보는데요. 이야, 이 물건, 만만치 않네요. 만만치 않다. 이거 9억을 무조건 잘 받았다고 말하기, 이게 유찰된 이유를 알겠네요. 이게 야수의 심장이 필요한 물건인데. 그런데 뭐 이거는, 근데 이 물건을 판단할 때는 제가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한 가지 여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이렇게 실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해주진 않는데, 여기 가격을 내가 보고 입장을 바꿔서 너 같으면 뷰 나오고 이 평수에 이거 사겠니? 예, 대답할 수 있는 가격이면 배팅해도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코코넛님 말대로 산 미치고 다른 단지에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근데 또 생각이 나름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서 이 정도 뷰 나오면 서울에서 녹지를 이렇게 끼면서 시티뷰가 나온다?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 저는 좋아 보여요. 저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산 미치고 다른 단지에 끼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이 이 가격대이긴 할 거예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재밌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자, 지금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미친 불장이라고 하는 이 부동산 물건을 딱 두 개를 봤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분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두 건의 사건만 보면 과연 이게 불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투자에서 중요한 건, 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강조하지만 노력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이 맞은 다음 노력을 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건데, 노력을 얘기하는 이유는 방향성이 틀릴 수 있어도 노력을 하다 보면 그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맞아질 거니까. 여기도 실수하고 저기도 실수하고 잘못 돌다가 언젠간 돌아오기도 할 거니까 라는 것 때문에 노력을 강조하는데, 더 중요한 건 방향성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물건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낙찰된 물건 중에 싼 거! 제일 싼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화면이? 오케이. 저는 이 물건 보고 참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게 언제 낙찰된 물건이다? 여러분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즌이 아니고요. 저번 주에 낙찰된 거예요. 저번 주에 낙찰된 거. 자, 또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면 아주 재밌는 물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충남 천안입니다. 이전 회차 가격에 받았으면 단독 낙찰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뭐 하는 겨 지금? 2회차에 얼마? 다 흘렀단 말이에요. 2회차에.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 45평, 약간 평수가 커요. 3억 9천만 원짜리가 2억 7천에 유찰되고 1억 9천까지 떨어졌는데, 2억 7천에 만약에 여러분이 받았다, 감히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회초년생이든 아무리 소득이 작든 뭘 하든 대출은 90% 가까이 뽑을 수가 있다. 2억 7,800에 낙찰됐으니까 2억 7,300에 들어서 단독 낙찰이었다고요.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 다 일로 와. 경매 내가 입찰하는 것마다 경쟁이 너무 심하다라고 했던 사람 다 일로 와. 일로 와 반말이지. 일로 오세요. 일로 와. 한 대씩 맞아. 정신 차리고. 알겠죠? 자, 서울에 있는 사람이 천안까지 내려갔어요. 천안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 나와바리 물건 다 뺏기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거지 같은 위치에 있는 거냐? 여기 있습니다. 물론 너무 거지 같다. 아파트 세대 몇 세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학교도 끼고 있고 위치 너무 거지 같다, 그죠? 사람 절대 안 살 것 같은, 아파트 거래가 절대 안 될 것 같은. 여기 303호. 저층에 답답하고 뭐 벌레 나올 것 같고 막 못 살겠죠. 엉망진창이야. 권리 분석도 뭐 인수되는 권리 한 5천만 원 있겠지. 그냥 미상이니까 인수되겠죠, 그죠? 인수된단 말이야. 이거 낙찰 받으면 뒤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시세는 안 받쳐주겠지. 시세 한번 볼까요? 몇 평이야? 평수도 너무 커. 사람이 어떻게 살아? 45평이면 청소하다 뒤지겠네. 45평 어떤 거야? 100 뭐야지? 150이니까 188인가? 이거죠. 152. 평수는 분양비에서 57평. 아까 조금 전에 답신님하고 동대문에 있는 거 거래 절대 없는 거 맞죠? 그거에 비하면 뭐 거래가 사투리 말로 천지빛깔이에요. 천지빛깔이. 점찍혀 있는 거 보세요. 보니까 가장 최근에 2023년 100만 년 전에 3억 9,500. 자, 74평도 있는데 그럼 52평은 얼마에 거래됐어요? 52평이 더 싸. 3억. 이거 좀 애매해. 2층이야. 3억 3천 이상한데? 어찌됐든 그러면 다시 한번 57평형이 나와 있는 매물은 얼마? 3억 8천. 어때? 최저가에 받았으면 아까 서울 10억짜리도 1억 낮게 싸게 받느니 맞니 막 그랬는데 2억짜리 1억 싸게 받으면 반칙 아닙니까 이거? 단독 낙찰로. 그래, 여기 좀 디스 한번 해봐. 디스 해봐요. 야, 안 팔린다니까. 너 망한겨 새끼야. 그런 거 절대 안 팔려. 너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우리 최대한 나쁘게 보자. 디스를 해서, 자, 52평이 그러면 3억 2천인데 2층 52평 매물은 얼마 있어? 3억 3천이잖아 52평이. 그러면 3억 3천에는 팔린다 쳐도 최저가에서 5천. 괜찮은데 5천 정도만 먹어도 뭐라 얘기하지? 이거 대출 90% 받고 월세 세팅하면 무피투자 되거든요. 잠깐만. 그래요님
서울권 금세 1억 오르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서울권은 금세 1억이 올라요. 맞아요. 서울 뭐 청담동 압구정동 아파트는 금세 10억이 오르죠. 10억. 이런 매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때 보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또 하나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 이거 매입하려다가 너무 아깝던 물건 53858. 이 물건은 뒤집니다. 절대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절대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브로커도 가르쳐드렸죠. 엄청 유용한 거 가르쳐드렸는데 혹시 뭐 브로커 받아야 될 거 죽을 것 같은 거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유튜브 채널 밑에 보면 메일 있으니까 보내주세요. 제가 정말 바쁘긴 한데 만약에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 테니까. 좀 착해 보였어. 괜찮았나? 자, 충남 당진에 있는 재운곰빌 아파트인데요. 1700이고 30평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50평, 70평보다 30평 보니까 아담하죠? 초등학생들이 사는 데 같고 뭐 신혼부부 2명 살기 딱 좋을 것 같고 2억 2,500만원짜리가 1억 5,700에 됐는데 16명 들어와서 2억 1,000에 낙찰했어요. 1억 5,700에 들어왔으면 그냥 단독 낙찰로 받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고 벤츠 한 대 값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위치가 얼마나 거지 같냐면 뭐 사람 살기에는 적당해 보여요. 학교들도 있고 학교들 다 끼고 있네요. 여기에 104동 2호 여기 층과 향도 좋네. 뭐 근데 여기는 솔직히 층향 별 의미 없죠. 다 좋죠? 다 좋은 곳에서는 별 의미 없긴 해요. 층과 향이 좋은데 권리 분석상 소유자 점유율 시세는 얼마요? 99.3 요거구만. 몇 평이요? 40평. 최근에 얼마 거래됐어요? 2억에 거래됐어요. 2억 500에 거래됐고 미친 거지. 근데 낙찰가 아까 40평이 했죠. 나와 있는 매물은 얼마? 1억 9,500. 중간층이니까 2억 400인데 낙찰 가격이 얼마예요? 2억 1,000만 원. 이거 최저가에 가져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채권이 보이세요? 2억 1,000에 2억 3천 보이세요? 이거 실은 이거 제가 사기로 했는데 이미 팔렸다고 해서 못 샀어요. NPL로 채권 쓴 거예요. 높게 낙찰 받은 게 아니고 채권을 이전 회차인 1억 6천에서 채권을 사가지고 2억 1,000에 대출 많이 받고 세금 안 내려고 NPL로 매입을 한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있다. NPL로 매입을 한 겁니다. 근데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를 하죠. 만약에 이거 최저가에 주어왔다면 물론 시세가 2억 정도로 보이긴 하지만 특히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용돈벌이 하기에 정말 좋다. 두 번째, 이런 물건은 만약에 여러분 최저가 들어가기 머뭇 했었다면 딱 유찰되자마자 바로 탁 전해서 탁 사면 되거든요. 그런 센스를 발휘했다면 2억 1,000인 사람은 대전에 계신 양태균님은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되고 나왔는데 고품격 TV라 제가 마치는 건 칼같이 마치기로 해서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내가 물건을 제가 원래는 이게 진행 물건 5개 분위기 시간이 좀 나오면 낙찰 물건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 인사이트 있는 물건들 5개 그 낙찰물 말고 장바구니 담아놨던 거 5개랑 진행 물건 2개 하려고 했었는데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바라보고 있는, 접근하고 있는 방향성이 맞는지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사연 같은 거 보내주시면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면 제가 검토해서 피드백까지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삭이죠. 재밌는 물건 되게 많죠. 내가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한 템포만 빨랐으면 다 내 거였을 건데 그런 기회들이 아직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입찰하다가 폐차하기 지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 저 역시도 폐차를 거듭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그 투자 포인트를 접목해서 꾸준히만 하면 그 속에서 얼마든지 기회는 있는 것 같습니다. NPL은 아마 8월 첫째 주에 할 거예요. 과정도 4주 과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 되셨나요? 라이브는 지금 생각은 2주에 한 번 정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최신 트렌드 물건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받고 처리했던 물건들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또 거시기 그 청라 펜트하우스 매각 사례 유튜브 방송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잘 시청해 주시고 제가 다음번에 거기에 또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서는 다 말 못하는데 다음 라이브에서는 컷 편집하는 걸로 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만 그 정보를, 그 숨어있던 정보를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어가 아까 그거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불어가 받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집행관 출신 법무사가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집행관 출신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 사건 자체가 내가 불어가를 쓰기 힘들고 꼭 불어가를 받아야 되는 사건이면 그거를 그 법원 바로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면 집행관 출신 법무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일 처리하시면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 사는 세상이라 그러한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벌써 9시 반이 됐네요. 오늘 파이트방커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즐겁고 여러분들의 심장이 바운스 할 듯한 물건들로 선택해서 제가 투자 인사이트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더 양질의 정보도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청소하실 때 안 보더라도 켜두면 그냥 물 준다, 나무에 물 준다 라고 생각하고 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더 즐겁고 돈 되는 정보 가르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